권한대행 행보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네, 이번 전화통화가 지지율 약진의 기회가 될지 그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0분 동안 네. 전화통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이 백악관 쪽은 발표를 일단 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사안인데요. 하나는 한미 안보 동맹은 변함없다. 네.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갈 것이다. 사실은 이제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유사한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기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우려가 있었는데 전통적인 역대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안심이 된 대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우려하던 대목인데 한미 FTA를 발전적으로 함께 이끌어 나가자. 예. 그러니까 사실은 FTA 재협상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정도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이 트럼프 방식의 발전적으로가 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훈훈한 분위기의 이 대담이 3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쪽에서는 이 아마 자료들을 정리해서 오늘 내일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늘 전화 통화에 이어서 다음 달 2일, 네. 다음 달 2일이라고 하면 먼 사흘 것 같지만 남았습니다. 예, 네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방한하기로 네. 되어 있어요. 이번 주가 상당히 대미외고의 첫 번째 시험대가 그렇습니다. 되겠다. 시험때이면서 이런 특히 북핵에 대응하는 네. 한미 공조를 확인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2월 2일 날 들어오는 제임스 매티스 신임 이 미국 국방장관은 네. 상당히 좀 강경파,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인선한 어찌 보면 좀 굉장히 강한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고 첫 번째 해외 기착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한반도의 중요성을 트럼프 정부도 인식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내부의 준비가 지금 문제예요. 네. 뭐냐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배치를 완료한다. 그렇다면 5, 6월 정도에 사드 부대가 이전해 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부지는 확정했으나 롯데로부터 지금 이 남양주에 있는 군 부지와 맞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 쪽에서 국방부와의 미팅을 지금 좀 피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드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함으로써 지금 사흘 후에 미 국방장관은 들어오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를 우리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네. 상황이 있고요.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수습돼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번에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들어와서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아주 우호적이었지만 과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낼 것인가 이것이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게 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설 이 밥상 민심 네. 사실은 대세에는 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없었어요. 네. 문재인 이 전 대표의 대세론 이어지고 있고 각 이 저 주자들의 행보가 다양하게 나왔고요. 오늘 이 유승민 캠프에서는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죠. 캠프 진용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고 예. 그리고 손학규 정고문은 이제 주권회의라고 하는 이제 외곽 조직을 만들었는데 오늘 청년 소통을 강조하면서 영화 관람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만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예. 지금 새누리당은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권 출마를 시사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지율은 미미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찌 보면 현 대통령 이 직무 대행이면서 총리 상황인데 대권 주자 지지율이 이 높게는 4위, 5위 정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 보수 전체 중에서 상당히 높은 약진하는 네.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주자보다 높은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이 대권 출마하시느냐. 네. 아직은 말할 시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절대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국내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데는 상당히 플러스 알파 효과를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황교안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각국 대통령들과 차례로 네. 전화 통화를 하고 있고 아베 총리랑은 뭐 정상회담 날짜도 잡았다 잡았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장관도 이제 들어오고 실무적인 접촉에 들어가게 되면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그렇다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네. 특히 이제 야권에서는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드 배치도 사실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네. 국회가 비준해야 되는 사항이다. 지금 계속 이 여러 가지 공방이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 보이는데 원론적인 수준의 한미 우호 관계만 다지는 흐름으로 이어가더라도 이 황 대행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미국 정부가 더 구체적인 협의를 압박할 경우에 그럼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상당히 좀 딜레마에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해외 정상들과는 5번째 통화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예. 남미 정상들과의 또 회의를 가지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 총리와 이제 정상회담 날짜를 잡았는데 예. 아베 총리는 최초로 당선자 시절에 트럼프 타워로 날아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분위기는 훈훈했으나 사실은 일본이 주도하는 TPP 탈퇴 서명을 하면서 제1호 서명으로 미국 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 간의 만남은 만남이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그 통화 이후에 예. 정상회담은 지금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정상으로서는 이 네. 탄핵 국면이 이제 어떻게든 좀 벗어나져야 되기 때문에 네.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고요. 우선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하다. 이 시그널을 계속 주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특검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최순실 씨 또 네. 불출석 저걸 냈어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아무래도 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겠죠? 당연히 청구할 것 같고요. 이전에 조사할 때는 체포영장이 업무방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사태와 관련해서 딸 정유라를 부정 입학한 경우에 대한 조사였는데 문제는 더 핵심적으로 특검이 써야 되는 조서는 사실은 뇌물죄입니다. 뇌물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완전히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인 쪽에서도 아마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뇌물죄를 물어봅니까? 이게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뇌물죄로 체포영장 아마 오늘 내일 발부할 것 같고요. 반드시 이제 강제구인해서 조서를 써야 하는 것은 이 최순실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검도 뭔가 자백이나 진술을 기대하기보다는 조서를 써야 하는 절차적 상황에서 최순실 씨는 반드시 소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최순실 씨가 어쨌든 이게 뭐 굉장히 불응을 하고 있어요. 강압 수사를 주장하면서 오늘로 7번째 불응입니다. 아침에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 안 돼서 혹시 나오나 했는데 변호인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미리 했었고요. 예. 그런데 오전에 이제 불출석 사유서가 날아들면서 결국은 오늘도 7번째 불응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순실에 대한 조서는 결국은 이제 특검이 좀 힘겹겠지만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서 48시간 동안 이제 조서를 작성하는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또 아마 8번째 불응을 하면 필요하다면 또다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중반전을 넘어갔죠. 후반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최순실 씨와 대면하는 자체도 이렇게 힘든데 사실 이 모든 절차가 바로 며칠 후 2월이 되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를 겨냥하는 절차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월 초중순 핵심적으로는 대통령을 어떻게 언제 조사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계속해서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근거 또 이거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뭔가요? 사실은 이 주장하는 근거는 크진 않고 지난해 12월 24일 한 번 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제 체포영장에 의해서 48시간 동안 2번째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압조사 얘기는 특별히 나오지 않았고 첫 번째 조사가 강압조사였다. 이경재 변호인이 다음 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례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뭐 3족을 멸하게 하겠다. 이 손주까지도 이 땅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조의 이야기를 이제 검사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특검은 절대로 그런 바가 없다라고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또 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진위 공방이 있는 건데
최순실 쪽은 어쨌든 뭐 과거처럼 뭐 구타나 고문이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만 언어적인 어떤 협박이 가해졌는가 네. 이게 이제 최순실 측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네. 특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본인이 이제 피곤해해서 돌려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위 공방인데 특검의 이제 이 수사에 대해서 조금은 이 딴지를 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결국은 시간 끌기 전략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은 계속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애를 먹으면서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조윤선 전 문체부 네. 장관 그리고 김경숙 이 대학장 다시 소환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조사가 될까요? 김경숙 전 학장의 경우에는요. 최경희 전 총장이 당연히 구속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불구속이 됐어요. 네. 기각이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시 총장 외에는 모두 다 관련 교수가 구속입니다. 유철균 교수, 남궁곤 입학처장은 기소가 됐습니다. 아예 이제 기간이 됐기 때문에 김경숙 전 학장도 이제 기소 바로 전 단계 마지막 조사가 될 것 같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화여대 관련한 교육농단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다입니다.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조사가 될 것 네. 같고요. 조윤선 전 장관은 아직도 시작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구속 상태인데 원래는 이게 블랙리스트의 몸통이다. 이것이 확인됐다 하는 상황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계속 새로운 또 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도 문제입니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편가르기 해서 정부가 누구는 지원해서 배제하고 누구는 특혜를 주고 이 심각한 이제 불평등 사항이 발생하죠. 네. 관제 데모는 또 돈을 써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데모를 동원했다.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사안이 되거든요. 이것까지도 조윤선 장관이 당시 장관이 네.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 여기에 대한 수사가 또 불가피하게 필요해진 상황이죠. 네. 오늘 아마 조윤선 전 장관 출두하면 블랙리스트와 관제 데모 지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고강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서 구금 재연장 네. 심리를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오늘 풀려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30일까지라고 구금을 못 박았어요. 네. 그럼 이제 오늘까지 이 덴마크의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또 우리 측 특검이 보내준 자료 이걸 가지고 자 송환을 결정하면 이제 송환은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정유라 씨가 변호인을 지금 이 2명이나 네. 아주 뭐 능력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하면 송환 거부 소송이죠. 예. 그럼 송환 여부를 또 다투는 이제 소송이 덴마크 법정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로 가니까 여러 달을 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환을 결정해도 이런 상황인데 송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 구금은 오늘로 끝인데 그러니까 덴마크 시간 30일이니까 내일까지예요. 네. 내일까지로 끝인데 송환 확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석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풀려났을 경우에 물론 다행히 덴마크 이제 그 올버그 주변에 머물면서 소송에 임하겠다 하면 이제 소재 파악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상황에서 유럽에서 도피를 하게 되면 또 우리 경찰력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네. 우리나라는 여권을 지금 무효화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에 여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2018년까지 독일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생켄 조약에 의해서 유럽에서는 독일 비자를 가지고 적어도 2018년까지는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귀국할 때만 입국 시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여권이 없기 때문에 혹은 타국, 여권이 필요한 타국으로 이제 이주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라 씨의 도주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에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고요.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만에 하나 석방이 될 때 아마 내일 새벽에 이 속보가 전해질 텐데 네. 좀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무래도 특검 활동 기간에는 네. 정유라 씨가 송환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를 뺀 상태에서 사실 정유라 씨 자체가 국내에 와도 상당히 큰 죄를 큰 형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낮은 형벌에 속하는데 어머니 최순실이 뭐 입학부 정도 다 저지르고 했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그래도 성인인 상태에서 또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씨의 입을 좀 여는데 정유라가 국내에 어쨌든 구속 상태에 있으면 상당히 좀 특검은 유리한 카드를 줄 것이다라는 예견이었는데 이것은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특검의 현재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 그럴 수 같고요. 있습니다. 앞으로 한 30일 정도 남았는데 특검 수사는 그럼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될까요? 이제 2월로 넘어가면요. 내일 모레 2월로 넘어가면 지금 이번 주 후반에라도 예.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검에서 전해져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2월 2일, 3일경에 청와대 압수수색 설 이게 하나 있고요. 2월 10일 전에는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 예. 대통령 측도 여기에 지금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율 중이긴 한데 2월 중반쯤이 될 수 있다. 2월 한 15일 전후. 네. 그럼 한 뭐 5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못해도 특검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대면 조사를 하는데 2월 후반에 가서 하면 2월 말로 특검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기소에 담을 수가 있겠느냐. 이 시간적인 문제가 물리적으로 생깁니다. 그럼 특검이 불가피 한 달을 연장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물어봤는데 황권한 대행은 자 그것은 혼자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특검의 이제 이 수사 상황을 더 지켜보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국회 여야의 입장 어떻게 조율될 것이냐, 황권한 대행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게 미지수기 때문에 2월 말에 끝낸다는 게 특검의 이제 입장인데 네. 대통령 대면 조사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